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진양입니다. 4월에 참 행사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의 날인데요.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닥토닥에서는요, 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요, 장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또 장애아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김희진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정용 씨, 오늘 헤어져서 앉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미진 씨.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육아의 길잡이시죠? 김수연 박사님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지 발달 저희가 사실 발달 장애라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주위에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네네.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뇌에 중추신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네네네. 중추신경 발달에 약간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이 이제 좀 늦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고 네. 그 안에는 보통 진단을 지적장애, 전에 정신지체라고 했던 지적장애 아이들도 여기에 속하고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자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폐성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이 발달장애에 속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학습장애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우리가 이제 다 발달장애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주 좀 귀한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산 이수 가족교회의 한혜숙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사모님을 통해서 들을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저희가 전해드릴 네, 수 네. 있는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요. 벌써 다 자랐습니다. 28살. 네, 28살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네. 하실 말씀 많으시죠?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 소개받은 대로 28살 된 우리 성은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네, 또 저희가 특별히 아이가 3살 때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경험도 참 많이 있긴 했지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겼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많은 힘을 좀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를 가진 어머님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보지도 못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애를 갖다 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외부의 시선은 고사하고 가족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목을 하자면 이제 아빠죠. 원래도 소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인데다가 창피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장애 때문에도 힘든데 나를 가장 아끼는 아빠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를 아이가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최근에 제가 윤광이한테 들은 말이, 엄마, 형 죽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게. 엄마는 항상 형한테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영이도 외롭다는 말 참 많이 해요. 외롭대요. 근데 아마 우리 딸 말고 모든 장애아랑 같이 사는 비장애 형제들한테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보고 너무 좋아해서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우리 애한테 쟤 미친놈인가 봐 했나 봐요. 근데 나는 못 들은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우리 딸이 들었어요. 이렇게 길을 지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저기 있는 애들이 오빠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당당하게 보이고 웃고는 있지만 아이랑 딱 집에 있거나 어느 공간에 딱 갔을 때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가면의 우울증이라는 말이 딱 우리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겠구나. 근데 엄마들도 다 외로웠었구나. 나는 나만 외로운 줄 알았거든. 아니죠. 네,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 네 분께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미진 씨하고 정용 씨한테 먼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일단 보통 가정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정말 그냥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심하고 많이 힘든데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살림을 하고 이 아이를 키운다는 자체도 얼마나 힘들고 이런 슬픈 우울증에 시달릴 일인데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더 힘들까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분들이 상처를 받으실까 봐. 그렇죠.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도 저희 동네에 그 자폐아를 기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뵈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가끔 이제 타는데 아이를 이렇게 가끔 만나게 보면 반갑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괜히 뭐 내가 말 실수를 잘못하는 그런 어떤 조바심 먼저 갖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게 가장 일반적인 네.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좀 많고요. 이해의 통로도 사실 많이 좁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 이런 방송이 정말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좀 듣고 함께 느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사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가족들의 반응,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는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 동생의 반응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힘든 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형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동생의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정말. 미어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경우 정말 그 아이들이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좀 가족 간의 그런 상처나 이해의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은 그건 아니기 아니겠죠.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이 있었니? 뭐 때문에 속상했니라고 이제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 보면 뭐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야단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조금 조심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형을 그렇게 대하거나 내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거는 몰라서 그렇다는 걸로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그 남편분이 남자가 그 자녀가 장애인 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은 여자들인 경우에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뭐 처음엔 화도 나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해보지만 결국 어떤 모성애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를 생각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남편분들이 과제를 해결하려는 매너로 간다고 하는데 네. 자식이 장애일 경우에는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아이가 장애인 것이 마치 내가 장애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오히려 아이가 장애라고 했을 때 더 우울증에 빠지시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막 머리를 써서 해결해 주지 마. 예를 들어서 여보 500만 원이 필요하면 그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애라고 했을 때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자괴감 때문에 더 우울증에 빠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굉장히 조기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안 되겠다 싶으면 남편분한테는 좀 천천히 말씀하실 줄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 아이로 인한 힘듦이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지가 빨리 받아들여지셔야 이 장애를 가진 형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그런 신앙적인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장애아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렇죠.
사실 모성은 가장 그게 피부치니까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걸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야겠네요. 연구 결과 한 3년이 걸린다고 해요. 아, 예, 3년이요? 진단을 받고 나서 3년. 정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내가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한테도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 예, 당연히 남편한테도 또 형제는 처음에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형이 놀림을 받고 동생이 놀림을 받을 때 이제 그때 인지하거든요. 그 시간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직 그 과정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에게는 빨리 받아들여라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참 이게 MC로서는 그런데요. 그냥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힘든 그- 적 많았죠. 네. 네. 근데 사모님은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신양이 아나운서는 힘들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모님은 오히려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셔서 그냥 아무렇지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좀 무뎌졌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막 정말 갓 태어난 아이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요. 맞아요. 3년이 안 된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진짜로 어려웠던 그때의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어려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어머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를 좀 보살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얘가 좀 좋아지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시간만 된다면 얘를 데리고 재활센터에 가서 언어 치료 받게 하고 물리치료 받게 하고 또 수영 시키는 것도 해보고 또 음악 치료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여튼 기회만 되면 많은 걸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의 노력만큼 엄마가 해주는 만큼 아이는 조금씩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얘는 장애라서 안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돈 들어가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손 한 번 넣었다가 찬물에 한 번 넣었다 이런 감각적인 경험 네. 또는 이렇게 왜 우리 그 이 닦을 때 가글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라 패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언어 발달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카 이런 발음할 때 참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비누방울 놀이 우리 아이는 지금도 비누방울 놀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호흡 예, 굉장히 좋습니다. 후 하잖아요. 후.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시켜줬고. 그리고 안 쓰는 소근육 같은 것도 자극을 주게 네, 이렇게 되는군요. 조그만 거 콩알 같은 거 이렇게 집어가지고 집기.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5살까지 못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신발 사줄 수 있는 기쁨을 못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얘가 걷더라고요. 잘은 못 걸었지만 말도 조금씩 지금도 아직은 발음이 부정확하지만 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물론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조금이라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만큼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너무나 고통 속에 있으시거나 절망적인 부모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이제 저희 사모님의 그 표정이나 말씀을 보고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나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5살 고까지는 제 생각에 그 사모님께서도 그 성원이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5살이 됐는데도 못 걷고 그럴 때 신발을 내가 사준 행복은 난 못 느낄지도 네. 몰라 그런 생각을 하셨을 정도로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엄마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시죠. 아닐 거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하스피털 쇼핑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진단을 받으러 다니시는 예, 그런 증상들을 보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어딜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원망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장애 아들이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게 하는 거는 마라톤이에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가는 것이지, 예, 이게 무슨 뭐 심장 수술을 받은 친구가 있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수술 받고 조리하면 뭐 정상 아처럼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그런 네, 발달성이기 때문에 마라톤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셔야 되거든요. 장기전이다. 네, 장기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불안하고 겁이 나는 마음에 막 빨리. 굉장히 모든 걸 뿌리치고 다른 형제도 뿌리치고 남편도 없고 뭐 다 없고 오직 이 아이한테만 내가 매달리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막 매달리세요. 그래서 한 뭐 1년쯤 있다 지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한 3년을 매달리다가는 이제 지치시죠. 지치시고 나면은 막 아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직도 못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사모님은 어머니가 노력한 만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어머님 너무 많이 노력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건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스라엘처럼 어머니의 노력으로 장애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머니는 그냥 이 자녀를 그 프로그램에 맡기면 거기서 후하고 뭐죠 물방울 네, 하는 비누방울. 놀이도 거기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모든 뭐 가글링 하는 연습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어머니들은 이스라엘 어머니들처럼 다니시던 직장 그냥 다니시고 예, 아이들이 기관에서 나라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받아들이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걸 허락해라. 그리고 이거는 장기전이고 마라톤이니까 네. 쉬엄쉬엄 가면서 해야 되지 모든 걸 팽개치고 1년, 3년을 투자해서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네. 이런 걸 좀 겪으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어떻게 스스로를 좀 위로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울한 마음 많이 들고요. 너무 힘들고 정말 지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네네. 개미가 네. 개미 할기한테 먹히는 장면을 네, 제가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아우 저러려면 하나님 왜 개미를 만드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미가 없으면 개미 할기가 죽고 개미 할기가 죽으면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네. 하물며 개미 한 마리도 이렇게 하나님 목적대로 창조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괜히 보내셨겠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좀 알고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왜 낳게 하셨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원하실까? 네네. 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네. 또 아이가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아멘. 네, 결국은 또 저처럼 여기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간증도 할 수 있게 되고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전문가로서 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주변에서 이 어머니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보낸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손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뇌손상이 있다 보면 운동 발달은 엄청 느리거든요. 네. 운동 발달에 관계된 것이 눈 맞춤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눈 맞춤도 안 될 정도의 이제 운동 발달 장애가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아무리 얼려도 이게 도대체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를 모르니까 애착 관계 형성이 또 힘들었고 어머니가 아주 많이 우울해 있는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거는 눈동자에
이 아기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요, 아기 까만 눈동자 속에 내 얼굴이 보여요. 예. 예, 그 작은 테크닉 하나만으로도 아 지금 보고 있구나를 어머니가 인지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어머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엄마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려야 돼 하면서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고요.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막 알리셔야 돼요. 예, 병이 있으면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가 장애라고 하면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많이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받으셔서 나 말고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으셔가지고서는 도움을 받아서 체력을 좀 보존하시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 도우미도 좀 쓰라고 했고, 당시 그 어머니의 남편 되는 분은 무역을 하시는 분이어서 거의 옆에 있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너무 원망했는데 제가 남편분한테는 과제를 드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오십시오 그랬어요. 네, 일단 돈을 벌어오셔야 또 한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돈을 많이 벌어오시는 것이고, 가사 도우미 좀 쓰시고, 그리고 복지관도 좀 다니시고, 예, 그리고 많이 우울해져 있는 큰애하고 엄마하고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니까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했는데 한 6개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애도 많이 나아졌고, 예, 집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일 때 한국 여성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애아가 나왔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하기 나름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이유는 몰라요. 과학이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를 한테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게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녀야 하니까 어머니가 체력이 보존되셔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가능한 많이 받으시면서 좀 양육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사실 이제 뭐 가족 내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그 장애아가 있는 댁에서 항상 보면은 주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뭐 그런 상처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같은 것들 네,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있죠.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어쨌든 일본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긴 하지만 일단 지하철을 탄다거나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먼저 시선이 다르죠. 일단 벌써 충분히 걸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겉으로만 봐도 아 얘는 장애아이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시선이 벌써 이렇게 저부터 저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서 아이가 좀 시끄럽게 하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성원아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런데 아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님들도 그런 어려움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 많이 가는 극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데리고 가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자꾸만 시선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공공장소에 아이와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좀 어떻게 보는지 우리도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상으로 못 사니까는.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가슴이 아픈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냥.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막상 이렇게 손을 뻗쳐도 그분들이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마음은 항상 가는데 선뜻 저희가 이렇게 다가서면 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그런 걱정이 좀 돼요.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 태에서부터 뭐 이렇게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담배를 피웠다든가 술을 먹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애인이 많이 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조심 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약을 먹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다면은 본인보다 먼저 그 장애인분들이 먼저라고.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애인 보면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을 해요. 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친하게 지내도 친구들 괴롭히지 않게 그리고 걔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잘 놀아주고 어울리라고 나쁜 사람 아니라고. 너하고는 좀 다를 뿐이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같이 그냥 똑같이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예, 저희가 뭐 사실 그 몇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장애인 분들께 여쭤봤는데요. 인터뷰를 보고서 미진 씨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엄마 탓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예전부터 만약에 아들을 못 낳았을 경우 엄마가 저기 뭐가 모자라서 딸을 낳았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뭐 엄마가 뭔가 뭐 약을 잘못 먹었다든가 그래서 장애가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 일이 많다 그 생각은 했는데 박사님이 이제 오랜 시간 그 연구를 해오셨지만 뭐 의학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정말 구닥다리식의 그런 생각 아직 많이 갖고 있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탓할 일이 아닌데. 평상시에 이제 장애인분들 이렇게 뵈면은 일단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말해야 일단은 좀 당황스럽죠. 예, 옆에 계시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괜히 뭐 제가 말 잘못해가지고 또 상처를 받으실까봐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우리나라는 좀 일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너무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그렇죠.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장애아가 있을 때 그 아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엄마한테 갖게 하는 뭐 암묵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던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고 그럴까요? 네. 다 엄마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깨야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장애아가 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엄마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다거나 했을 때 그걸로 인한 그 독특한 발달 특성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요. 이거는 산모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기 때문에 원인이 확실하다 이거죠? 그런 거 확실하다. 네, 뭐 또 어떤 경우에 임신 몇 개월에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어떤 장애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미 의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장애아 중에서 그런 특정한 원인을 아는 경우보다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아직 왜 장애아가 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은 우리 의학이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염색체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나는 첫째 가졌을 때나 둘째 가졌을 때나 임신 중에 똑같이 건강관리를 했는데 왜 얘는 염색체 이상이 없게 태어나고 얘는 그럼 염색체 이상이 왜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학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아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사회가 같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어머니가 낳았으니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가 늦대서 그러는 거야. 조금 기다리면 걸을 거야. 네네. 조금 기다리면 말할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장애 판정을 딱 받는 순간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저 역시. 근데 제가 너무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우리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내면 가장 잘 키울까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우리 집으로 보내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아마 분명히 선택받은 가정일 거야. 다른 집에 가면 성원이가 되게 힘들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가야지 성원이가 굉장히 행복하게 클 수 있으니까 또 당신이 착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라니까 힘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굉장히 감사한 일이 많고요. 또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웃음을 줄 일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신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정말 1장기가 딱 있고 입학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엄숙한 입학식에 우리 아이가 깽판 놓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근데 저희 아이 옆에 선생님 한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처음 학교에 데리고 가던 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는 갑자기 성은이 왔다 일본어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 우르르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반이 2층이었는데 2층에서 다 내려와서 사실 우리가 잘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책가방 받아주고 손 잡아주고 계단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정말 눈물 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도 정말 착하잖아요. 아이들이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 장애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펴주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얘기하잖아요. 남편 같은 경우도 뭘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지 우리가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장애 아들을 또는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잘하는 거 배워봅시다. 배우는 거. 자, 박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장애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장애를 있는 그 장애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라는 게 어떤 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줄 때 이 친구는 뭐는 잘할 수 있는데 뭐는 어렵다라고 얘기해 줘서 이제 뭐는 혼자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네가 어떻게 도와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께서 친구들이 다 뛰어나왔다 그랬잖아요. 성은이라고. 그 말은 그 반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성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뭐 장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얘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건 또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이제 그대로 순진하게 따라서 해주거든요. 근데 시각장애를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실수했던 건데 같이 어딜 가야 했어요. 시각장애인 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팔짱을 낀 거죠. 그때 그분이 아닙니다. 당시 이렇게 하면 제가 팔짱을 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또 큰 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길을 갈 적에는 그분이 제 팔을 끼는 거다라는 이런 걸 이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을 의지해서 갈 수 있게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팔을 내주시면 되지 그 사람 팔을 잡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 같을 경우는 수화를 모른다 하실지라도 뭐 아이들이 요즘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시는 것도 좋고 가능한 많은 제스처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체장애이신 분들은 뭐 다리를 쓰기 힘들거나 손을 쓰기 힘들거나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도와드리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혹은 장애를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만 도움을 드리는 거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도와드리는 게 그분을 위한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장애나 자폐성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겉으로 봤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잘 못 느껴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자 되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어떤 것까지 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적에는 no, 분명히 안 된다는 사인을 제스처로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말은 길게 하지 않으신다. 짧고 명료하게 된다, 안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경우에 더 그 친구들이 편안해 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반에, 우리 아이의 반에 장애아가 있다. 아이의 친구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대하도록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대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 일단은요. 아까 그 선생님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물론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성은이를 통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못하는 거 많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절대 따돌림을 하거나 이지매를 하거나 뭐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회가, 내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그 기회가 와서 내가 굉장히 큰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기회에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이를 위로해주고 아이를 잘 돌봐주고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거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구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를 대한다면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똑똑해지고 훌륭해진다는 거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머리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별로 재미없는 일이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이게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이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잘 살펴봐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를 얻어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적에도 너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석할 때에는 엄청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의미를 부여하면 대부분 초등학교 나이 또래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꼭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무슨 장애다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그냥 똑같은 친구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접했을 적에는 아무런 선입관을 갖게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장애아를 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글씨를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주였죠. 인생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완전히 하늘과 땅에 딱 붙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한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런 화로 그 시간을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늘에 대고 왜 나한테 이런 삶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막연하게 외치고 미친 듯이 부르진 적이 있는데, 제 아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저 교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긴다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는 왜 이런 아이를 주셨냐고 하기보다 이런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정말 작은 것에. 사람들이 건네주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 기도해드린다는 그 말 한마디, 중보의 기도 한마디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하는 삶을 얘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제 아이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남에게 못 보일 꼴을 보이고 항상 저지서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어야지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이걸 깨닫기까지 내 아이가 없었다면 안 됐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이한테 항상 하루가 끝나면 오늘 너무 고마웠어라고 얘기해요. 너무 고마웠어.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감사하게 산다. 네, 저희가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겸손하시고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거에서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거든요. 행복한 걸 바라보고, 좋은 걸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면 우리 미래가 그렇게 행복으로 가요. 근데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 구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그래서 그 엄마의 행복의 지수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느냐, 또 아이를 불행하게 하느냐, 정말 엄마의 행복 지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만큼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이 있거나 요만큼이라도 기쁨을 주거나 그거는 막 표현하는 거예요. 막 표현해서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기쁨이 커지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가 그 마트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큰 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을 보러 가면 항상 아이를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새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엄마 우유, 엄마 양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게 저는 그 사소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죠. 얘가 내가 모르는 걸 이렇게 가르쳐줘서 안 잊어버리고 살 수 있구나.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조그맣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터뷰를 들으면서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아마 지금 이 마음의 혼란이 참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편안하게 이분들은 처음에는 저주였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하신다는 게 사실 그게 이제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수용해가는 단계, 감정을 조절해가는 단계. 그러니까 수용 단계까지 가셨기 때문에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땐 저주처럼 생각했었죠. 그때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결국은 죽음에까지 가는 고통을 맛봐야 영혼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를 키우시는 그 부모님들은 젊은 나이에 정말 하늘과 땅이 맞닿는 내가 갈 곳도 없고 숨 쉴 곳도 없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저주받은 그런 지독한 지옥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면서 나이에 비해서 더 빨리 영혼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독한 고통을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내가 그냥 찌그러져 버릴 것이냐,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사모님이나 인터뷰에 응하신 어머니들은 그 지독한 고통을 자기 영혼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런 평안함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이 시간이 걸리셨겠지만 처음에 부정하고 또 화내고 원망하고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우리 아이 정상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그러다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엄청 우울해지고 하는 과정을 이제 다 겪으셨으니까 이제 돛 닦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계시니까요. 사실 저는 사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되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저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때 저 사모님께서 얻은 해답을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이죠. 모든 장애 아이를 가진 우리 어머님들의 질문이고요. 또 해답은 아까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답은 딱히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가정에 선택해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싶고요. 또 특별히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좀 깨달으시고 어머님들이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이로 잘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정말 성장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지금의 모습을 절대 보지 마시고 지금 미래의 모습, 더 행복하고 더 기쁜 미래의 모습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보신다면 잘 이기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한혜숙 사모님의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나라나 그 사회에서 함께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시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정말 갈 데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아주 경한 아이들, 상태가 좋은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뭐 취직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 아이는 정말 극소수예요. 일반 아이들은 늘 얘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기는 가장 좋은 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룹홈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어머님 손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자립하는 게 굉장히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24시간을 아이를 보듬고 있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예, 한 낮 시간이라도.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좀 낮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싸지 않게 아이들에게 치료의 그런 여러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그 장애인 지원 시스템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그 장애 그 통합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벌써 만들어져서 어린이집이 그 특수교사 1명당 발달 지연이 있는 친구 3명,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반 교사의 이제 나머지 정원을 채우는 통합 어린이집도 뭐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부서 특수유치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친구들이 1대1이나 뭐 1대3, 1대5 정도로 개인 혹은 소그룹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아정신과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설기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우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은 가정들이 좀 싼 가격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장애 아기들을 가진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은 굉장히 비싸고요. 제 마음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공무원을 일할 적에는 이론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위한 이제 유치원 학교가 다 따로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기들도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키운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싶고요. 네, 장애를 가진 친구들 역시 나라에서 이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특수학교 이렇게 하나로 묶지 말고 각 발달 특성별로 유치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교육의 목적은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난 잠재력을 막시멈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장애아가 아닌 아이나 장애를 가진 애나 교육의 목적이 똑같아요. 잠재 능력을 막시멈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일반 그 장애를 가지지 않은 친구들은 집단 학습이 가능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교사 1인당 아이들 수가 적어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낸 세금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다 허용하고 또 법안을 만들어서 돈이 나오면 이미 이런 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지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선진국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한국에 맞게 응용해서 하면은 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는 저는 우리나라는 장애 친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꼭 온다고 저는 믿어요. 네. 20년 전에는
뭐 장애 조기 발견한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장애를 조기 발견하냐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20년 뒤에는 선진국 못지않게 저는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방송해야 할 일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여러 번 접촉도를 높여가지고요. 네, 비장애인들이 그걸 이해해서 세금 쓰는 것도 오케이, 뭐 일자리도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시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 쉽지 않은 자리셨는데 어떠셨어요? 마무리하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제가 참 감동스러웠던 장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아이하고 아빠하고 둘이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성은아, 네 눈 속에 아빠가 들어있네? 그러면서 성은아, 아빠 눈 좀 봐봐봐. 아빠 눈 속에 누가 있어? 성은이 있지? 근데 눈동자에 성은이가 보이잖아요. 네, 성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평생 성은이 눈 속에 아빠 담고 살고 또 아빠 눈 속에 성은이 담고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네, 그렇게 부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우리 어머님들 좀 힘을 얻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떤 기회가 되든 간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꿈을 잃지 마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네요. 자, 끝으로 그럼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박사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장애아를 보면서, 그러니까 태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도 장애아가 나오고요. 네, 너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젊은 어머니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노력한 것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이 이거는 너무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제 많은 고민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인간의 그 IQ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것만큼은 여전히 하나님 주관 아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기계처럼 조작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생명만큼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결국 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는 저 존재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고요. 살아있다는 존재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게 해주는 친구들이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같이 더불어서 끼고 가야 될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장애아를 둔 가정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한혜숙 사모님 직접 나오셔서 경험담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면서요. 사모님께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우리 귀한 어머님들, 장애 아이를 둔 귀한 어머님들,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라서 이 땅에서 훌륭한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든 부분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어머님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 자신감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저 이번 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내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